그냥 묻을 거예요? 이거 오래간이네. 오메. 유진이 별동들 1인 5년.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맑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평범한 부모들이 모여 아이들을 키우는 곳이다. 20가구 남짓되는 부모들이 일손과 밥을 나누고 이야기와 소소한 일상을 나눈다. 그러나 노마는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노마는 고양이니까. 아무 장 뻥튀기로 뭐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설레는 거요. 한번 보여주세요. 할머니 먹고 있어요. 시계예요. 지혁이는 뭐 만들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만들었어요. 날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작은 담장을 넘는다. 이 영상은 2006년 가을부터 2007년 가을까지 해맑은 어린이집 신축 과정을 담은 기록이다. 해맑은 졸업하잖아. 해맑은 다니는 동안 재밌었어? 어떤 게 가장 재밌었는지 은서 먼저 한번 얘기해볼까? 이렇게. 그래, 차례차례 한번 돌아가보자. 나들이 가는 거하고, 또, 새참 먹는 거하고, 아침에 차 타고, 큰엄마랑 같이 올 때도 좋고, 아빠가 아마였을 때도 제일 재밌었어. 종은이는? 나는 디역 우리 엄마랑 아빠가 아마였을 때도 좋고 새참 먹고 나서 장기 두는 것도 좋고 요리 활동 시간도 좋았어. 나 졸업하니까 그동안 다른 동생들하고 잘 놀아. 그럼 안녕. 졸업을 앞둔 아이들. 해맑은에서 잘 자라주었지만 7살 아이를 둔 부모들의 마음은 초조하기만 하다. 아직은 돌봄이 필요하고 동무들과 뛰어놀 큰 마당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해마다 닥치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자고 마음을 모아 방과 후 준비 모임을 꾸렸다. 다음 해에는 더 늘어날 아이들과 방과 후 아이들이 지낼 공간 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근데 제 20년 된 집에 아무리 해마다 몇백씩 부어도 안 되네요, 그거. 저희는 이제 뭐 한번 개보수 한번 확 하면은 뭐 6, 7천 들여서 한번 할 생각도 있었는데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집이 너무 낡은 탓에 매년 만만치 않은 시설 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데다 집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지속 가능한 해맑은의 10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좀 더 큰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 농담처럼 오가던 신축 이야기가 급물살을 타고 수면 위로 올랐다. 그러나 무엇 하나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 모두의 동의를 만들어내는 일은 길고 지난했다.
그런 거야. 지하실을 파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년에 졸업하는 조합원들은 지금 논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당연하고요. 신축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늘어나리라는 보장도 없고요. 교사들의 인식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급하게 찬반을 붙이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방과 후와 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유로 해맑은을 떠나게 되었을 때 똑같은 몫의 문제를 내년, 내후년에도 선택을 해야 하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떠넘기게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요. 10년 전 공동육아의 불모지에서 첫걸음을 뗀 선배 조합원들의 피땀의 연근 이곳에 별다른 고민 없이 아이들을 맡기고 혜택을 누렸죠. 그런데 나는 부딪힌 고민 앞에서 너무 쉽게 취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요. 끝내 동의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있어 더 묵직한 결과였지만 시위는 당겨졌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발걸음에 희망의 냄새가 짙어진다. 터전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나니 욕심이 생긴다. 작은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있는 마당이 아쉬워 계양구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공사 현장이 공원 자리고. 그렇죠. 배고픔이 들어쓰는 거예요. 배고픔. 그렇죠. 여기서 있는 거고. 그리고 번지는 5번지. 내 개인의 이해보다는 지금 현대 조합원들이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제 공동육아의 정신, 공동육아라고 하는 게 뭐 별건 아니겠지만 이 공교육에 대한 이 자극적인 요소를 준다는 게, 그리고 아까 그 자담 그 사장하고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의 그 뭐 돈 잔치라고도 일부 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 돈 들여서 내가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사회에 이바지하는 경우는 이제 크니까 그게 맞는 길이라고 봐. 사실 이 돈 들여서 이 정성이면은 뭐 어디 사교육 시장 가면은 뭐 영재 프로그램도 막말로 시킬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이 길 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가는 거니까 좋은 거지. 근데 대안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대안 그러면 기존에 대한 대안적인 요소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안이 아니고 하나의 교육의 방법이라고 보거든. 나는 이게 교육의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거지 공교육에 뭐 부적응하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그 어떤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갔을 때 거기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공교육과 대안 교육을 갖다가 이제 그 이분화시키는 단순 논리에서 나온 거라고 보고, 설령 내가 추가하고자 했던 교육이 이런 과정이었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에 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공교육으로 오면 되는 거고, 공교육에서 또 안 맞다 그러면 또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만드는 또 교육을 제시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또 운동이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봐요. 우리 그 가고자 하는 그 집원의 반경 50m 안으로 이염 시설이 있는지, 보육과 관련된 이염 시설이 있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냐, 가야 되는데. 몇 빠진다요? 나 이제 터전 가는 길에 구청에서 그 괜찮은 아주 그 최상급의 조건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뭔가 하나 걸렸어. 어? 그 모여서 이게 지금 그 뭐 그 대비야.
그 대애비라고 대애비. 바깥쪽에다가 그 기미를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 서운 그 택지 그 살 뭐지 살라리 지구. 살라리 지구. 아우 나대지 70평. 아니 그게 이미 확정됐지. 그 조건이 380 2억 6,600 아니 뭐 그건 하여튼 조정의 문제인데 보육시설 허가도 나고 다 나는 아이 그럼 뭐 그 뭐 최상의 조건인데 이게 그 도시정비 구역에 보면 기초적으로 좀 뭡니까 상하수도가 들어와야 되고 토목공사가 있잖아요.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수도가 뭐 그러니까 그게 내년 9월 정도 돼야 완공이래. 그러니까 집은 지어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수는 있어도 그 전에 물 없는 가스 없는 곳에서 살아야 돼. 그거 감당할 자신 있으면 들어가자고. 물탱크차 하나 구할 수 있으면 들어가. 그래 알았어. 아쉽지만 욕심을 부리기엔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 우리는 퇴직금 적립을 하나도 못 해왔어 지금까지. 근데 퇴직금 적립을 해도 30명이면 적자는 안 나요. 30명이면 그 상태에서 10명이 더 들어오면 40만원씩 10명 들어오면 4천이거든요 4천이면 교사 월급 1,500 빼도 2,500이 남아요. 2,500이면 3억 빌려서 37에 21. 그러니까 40명만 채우면 답은 나와요 무조건. 그러지 말고 방을 하나 더 늘린다는 그 가정을 하지 말고 최악의 그 낮은 단계로 했을 때 33명만 계속 가보자고. 몇 년 동안 33명이면 4, 46, 160밖에 안 나와. 160이면 12 하면 얼마야? 15에 12 하면 15, 1500에 1800에 2000 정도 나오지. 그렇게 33명을 근데 못 가. 가나? 4, 7. 쌩글은 사기가 참 안 돼. 땡글은 사니까 안 돼. 7. 지금이 9. 13. 바버도 13 늘리면 33 되나? 11에다가 33이야. 방을 하나 늘리지 않고 그냥 증원만 한다는 가정하에서 일단은 방 늘리기는 지금 당분간 힘드니까. 그 교사 한 명이 빠지. 아니 근데 어차피 첫 해에 40명 못 채워요. 못 채워. 그러니까 못 채우니까 첫 해는 어차피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어. 뭐 빵꾸가 얼마나 날지 모르는데 3년만 못 채운다 생각해. 그러니까 3년간? 못 채워. 여보세요? 아니야 1년 지나고 나면 내가 볼 때 40명 채울 수 있어. 이게 나도 힘든 기간은 한 1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좀 현재 생각하는데 내일 좀 전화 주시면 안 될까요? 부담을 가면 어디 뭐 회의 같은 데 와 있어갖고요. 예. 40명이 나는 그때 40명이 생각했던 게 우리 아이들이 한 3, 4명 하고 방과후가 6, 5 정도 해서 40명 정도 생각했거든. 왜냐면은 우리 애들만 40명 가버리면 방과후는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위에 그러면 거의 50명이 바글바글한데 그 조그만 집에. 그런가? 그렇네 또 그렇게 보면 50명이 엄청나게 큰 규모야. 그래서 방과후까지 40이다. 왜? 방과후까지 40이면 만만치 않아. 그건 또 운영하는 거. 지금 왜 햄스터가 운영이 안 될 정도로 돈이 없대 통장에. 달라고? 나 보육비 냈나? 너 선지급 할 수 있는 집은 나는 그래서 1, 2월 달에 만약에 더 나가면 12월 달에 왕창 나가잖아. 내년에 나가면. 그러니까 받아야지 2월 달에.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현지급 선으로 낼 사람이 한 6개월쯤 내야 돼. 그래야지 1, 2월 달에 운영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안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뭐 결이야 뭐 내 지금 출자 400 뭐 졸업할 때 안 받는다 그거 몇 년 뒤에 이제 그 터져주면 좋아요. 그게 좋은데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기부해버리면 조합의 운영은 좋아지는데
그거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소니까 그러지 말고 그거는 그냥 그 별개로 가져가 버리고 우리가 1,000만 원씩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대출이 어차피 안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가구당 1,000만 원씩을 냈어. 그럼 거기에 따른 이자가 한 5, 6만 원 될 거 아니야. 되지. 10만 원은 잡아야지. 응? 10만 원. 1,000만 원이 무슨 이자가 10만 원? 7%. 7만 원. 그러니까 그 이자 부분을 갖다가 그 이자를 갖다가 근데 지금 기부해 준다면은 그걸 갖다가 기부해 주면 게임이 기본으로 풀리고 10%나 넘어가니까. 그거를 조합 운영비로 해결하려고 하는 답이 안 나와 이 순간에. 그렇지. 그걸 기부.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나 400 낸 거 뭐 기부하겠다 이런 그 막연한 그 거짓 스킨 뭐 희망적인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내가 낸 거 이자 돈 나 기부하겠다 요 정신만 다 결의된다면 문제가 쉽게 가는 거야 쉽게. 매달 7만 원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이자 부담을 안고 또 내년도 보육료 인상분까지 껴안으면 거의 심적으로는 1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는 걸 체감한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그 1,000만 원을 투자한 걸로 생각을 해달라. 이자 부담을 각 가구에서 껴안는 대신 보육료는 제로로 그러니까 인상분은 없는 걸로 가겠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대급부는 없어요. 좋은 환경뿐이 없어요. 반대급부를 줄 수가 있는. 이렇게 난항으로 가는 게 6개월 또는 1년 정도다라는 막연한 이렇게 끝나는 시점이 보여야지 갈 수 있어. 우리 물론 그러니까 어렵게 시작은 하지만 이게 막연하게 증원되는 그 시점이 언젠지 모른다라고 가버리면 어렵게 동의를 한 사람마저 돌아설 수가 있다고. 맞아요. 그걸 왜냐면 아니 내 생각 그래. 1년 이자 1년 낼 수 있어요. 이자 1년 낼 수 있어. 진짜 1년으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1년 낼 수 있어. 근데 이게 2, 3년 가버리면 진짜 큰 돈이라고. 7만 원이라는 돈이 뭐 1년 낼 수 있는데 그게 2, 3년 가버리고 2, 3년 후에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진짜 비호 말대로 2, 3년 뒤에 졸업인데요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음 조합원의 보육비로 그럼 고스란히 전가가 돼요. 전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누가 들어오겠어? 그렇게 많은 돈. 지금 가구수가 25가구에서 이 정도만 돼도 큰 무리가 아닌데 지금 막 나간다는 사람 많아가지고 20가구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는 조금 무리가 되지. 지금 이 4명이 나간다는 건 진짜 큰 거기니까. 조합이 깨지고 안 깨진 데는 딱 간단해요. 몇 사람이 결의해가지고 내가 신용대출을 얻겠다. 자 대신 정원이 이만큼 되니까 이자는 우리가 길게 가져왔어 했으니까 너는 별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은 조합원들은 더 좋아진 조건에 나는 별 부담 없으니까 이자비 한 2, 3만 원 더 내면 되는데 따라와. 아무도 이탈 없어 그런 데는. 그런데 우리처럼 돈이 모자라니까 1인당 1,000만 원씩 내라. 요것도 긴가민가해서 일부 이때는 있었어. 여기에다가 야 더 좋은 데 가고자 하니까 돈이 더 늘어나니까 이자도 좀 부담해라. 이거 딱 깨먹기 좋은 조건이야 지금 이거. 진짜 힘든 조건이라고. 그 지난번에 2억에 대한 부분을 결의할 때도 나왔던 문제고 3억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3억 뭐하면 2억도 뭐하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해결이 못돼. 내가 해보라기 수사 줄게. 몰라 심각해. 노래방 가고 싶다.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결의를 하고 그때는 이런 그거였어. 문제가 아니라 터전 운영과 관련해서 공동육아는 터전 운영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가는 게 원칙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2억짜리를 지으려고 했다가 3억짜리를 짓는데 그런 비용상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있으나 해결하는 사람은 지도세도 모르게 해결한다. 이건 좀 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입지 조건은 그게 나쁘지 않아. 진짜 좋아 여기. 공원에 이겨봐. 여기 10평이 모자란 뿐이지. 거기 10평. 공부 여기 보면 애들을 보면 입지 조건인데 막상 처음에 왔을 때 공동육아의 정신을 알고 오는 게 아니라 애를 내가 데려다 주기 쉽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못 쳐보죠. 그게 뭐. 토론을 거듭한 끝에 가까이에 전철역이 있고 계양산이 있는 현 터전에 새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신축 비용 총 2억 3천만 원과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한 1,700만 원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사를 맡고 있는 조합원이 가족에게 1억을 빌렸고 12명의 조합원들이 1억 4천만 원을 만들었다.
걱정이 반, 염려가 반, 기대는 사실 안 해요. 왜? 어떤 걱정이요? 좁은 공간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니까 뜻대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제일 잘 나왔으면 좋겠는 부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 일단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아이들 방의 실내 공간이 가장 넉넉하게 나왔으면 하는 거. 행사하는 거네요. 1층, 2층 합쳐서 보육실이 5개를 요구하셨어요. 네, 그죠. 현재 4개니까 5개. 예. 네. 그리고 3층은 안강으로. 예. 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요, 그 전에 논의하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집 설계하면서 쉽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쉽지 않죠. 땅은 좁고, 근데 요구사항은 구체적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좁은 땅에서 맞추려니까 좀 힘들죠. 근데 이제 이 땅의 장점은 공원이나 뭐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게 없었으면 굉장히 답답한 집이 될 뻔했죠. 문제가 생겼다. 집을 짓는 동안 아이들이 지낼 임시터전이 보육시설 인허가가 어렵다는 통보를 구청에서 해왔다. 급하게 구하느라 상가 3층을 덜컥 계약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이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집을 짓기로 하고 가장 염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지고야 만 것이다. 한 번 터진 사고에 넝쿨불이 달려나오듯 불만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녹록치 않으면은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그냥 그 원점에서 손실을 감안해보고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거의 그 흩어질 확률이 높죠. 너무 많이 왔어. 얼마큼 왔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동요할까봐 이런 자리도 좀 사실 보고되게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우리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가속화를 시키면서 뒤를 안 봤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고 했는데 이제 바닥 칠 만큼 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제2의 그 반딧불만 안 나와준다면 아니 제2의 반딧불이 아니라 반딧불을 만나봐야지. 네, 하여튼 그런 이제 발언들만 안 나와준다면 반딧불이 원점으로 가야 고민하고 있다가 결과만 던졌을 때 그게 이제 충격이 크죠. 왜냐면은 이 공공유가로 하는 게 그런 것도 같이 좀 어느 정도 조율하고 그랬을 때 서로가 그러면 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연이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게 낫겠다라고 나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게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마치 내가 사용자인 듯 그는 나에게 뭐 이게 또 위탁한 자인 듯 그런 관계가 돼버리니까 내가 작년 이사장을 했고 금년에 뭐 시설 이사 쪽으로 해서 터전 쪽으로 갖고 갔지만 갑자기 기분이 되게 불쾌해지더라고요. 같이 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 영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용자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되게 사실 힘든 거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각자 갖고 있었던 혹은 그냥 정말 마음 많은 엄마들끼리만 얘기하던 게 전면적으로 붉어진 거잖아요. 좀 더 뭐 저도 그거에 좀 공감하는 편인데 하여튼 신축으로 모든 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묻어놓고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매우 나쁘다. 저는 아까 그 구렁이가 문자를 보내셨는데 임시터전 구하는 문제도 그렇고 지은이가 나간다고 했다고 문자를 받는 순간에 이게 지금 집 짓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왔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 임시터전이 안 구해지면 일단 집 짓는 거 유보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 모든 게 지금 일단 신축하고 보자. 가장 중요한 우리 사업은 신축이다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그 뒤에서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지은이네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고 서운했고 힘들어하는 거 우리 전혀 몰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려고 할지도 몰랐고요. 근데 지금 전임 이사나 신임 이사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고요. 저도 사실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희창이라도 그 신축이 문제가 아니라 희창이 사정으로 인해서 나가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뒤에서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가 간과하면서 무조건 진짜 너 한두 명 더 나가도 우리 상관없다. 그럴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렇게 집이 지어질 것이며 만약에 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그 조합원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받는 그 부담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솔직히 지금 신인 이사진들이 그 모이기만 하면 집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신규 조합원도 어떻게 모집을 할 건가, 그리고 교사와 조합원 간의 대화 창구를 어떻게 하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할 건지 조합원끼리도 좀 의사진들이 의논을 하고 의사들과도 그런 것도 이 얘기를 좀 하고 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때도 지났다고 생각을 드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집 짓는 게 다예요. 만나면 거의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 지금 제 1순위의 문제가 신축일까, 뒤에서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가 못 보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청에서 결론이 났는데 이제 뭐 나는 이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빠지면 그 청해 자체는 이제 뒤집는 거거든요. 뭐 상황이 나빠지니까 난 그만두겠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끝났어.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사실 지금 다들 의사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요.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지금 해결해서 그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지 같은 집에서는 참을 수 있지만 그지 같은 선생이랑은 참을 수 없다. 똑같은 이유로 나는 어떻게 어떤 그 대안적으로 어떤 그림을 교사들 관가에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없으면 신축을 위한 천만원이 너무나 아깝다. 그래요. 근데 그 신축이랑 산에 가는 문제가 닥쳤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금 막 이사를 하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짠 거는 지금 너무 지금 상황에서 뭐 버리고 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게 아니라 각자 다 사정이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 다시 정비를 좀 하고, 사실 나는 지은이가 굉장히 적응하는 데 힘들고 되게 고생하고 그런 거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심정은 솔직히 저는 이해가 가거든요. 저만 해도 문턱 가기 한숨을 한번 쉬고 막 얼른 애 데리고 나오기 바쁘고 거기 있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집을 짓지 말자고 하면 그 다음에 그럼 대책이 집을 짓지 말자고 하면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아니 왜냐면은 지금 잠시만요. 난 이러면 그만둘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최대한 힘든 상황까지 왔고요. 힘든 상황까지 왔고 이 상태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기에 가장 좋은 게 전열을 그러려고 모였거든. 그러려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니야 이게 정비야 이게 정비야. 우리의 어떤 뭐를 하기에 이 상태에서 사실 그 신축을 물론 신축을 무효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층이 안 된다면 진짜 뭐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무효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가져가고 지금 상태에서 사실 신입조합 또 모아가지고 가기도 사실 또 쉬운 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탈퇴를 하겠다, 그만두겠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있다면은 공동육아가 싫어서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공동육아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이게 어떤 교육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가겠다는 거는 공동육아가 나 이거 공동육아 안 맞는다, 애도 적응이 안 된다, 그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해맑은 상황이 이러니까 나가겠다는 거예요. 해맑은이 어떤 특수한 지금 와야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공동육아 자체에 우리가 이념을 실천하고 있느냐도 문제가 되고, 그럼 우리 애는 또 잘 크고 있느냐, 이것도 또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 자체도 신축이라는 어떤 그 틀 내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지, 어떤 그 문제만 없었어도 아무도 이 문제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이 위기이기 때문에 이 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교사한테 얘기할 수준이 지금 넘었다는 거죠. 우리 해맑은 선생님 수준들이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부탁해 주세요, 대화를 할 그런 단계가 넘었다는 생각을 지금 엄마들이 했어요. 엄마들 말은 우리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엄마들은 말은 공통적으로 선생님, 우리 해맑은 선생님들이 신축을 하면서 선생님들도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대화 청소하고, 선생님 이거는 뭐 우리 교사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이거는 이런 얘기가 방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교사 대표가 좀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화 창구가 없다는 거죠. 아예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교사 대표는 교사 입장만 얘기해요. 교사 대표는 교사 입장만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만 얘기하는 그런 완전히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해줄 바는 사람이 필요한데, 중간적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 없는데, 이런 단계에서 신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은 어차피 같이 가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강의를 가면서 하나 커다란 이거에 대한 불만을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게 신축이랑 연관이 잡으면 있는 되잖아요. 신축하고 연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너무 그냥 북한은행 신청을 얘기하는 구청 잡는다는 의미가요. 우리가 잡는다고 남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만족해야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만족하는 시간을 6개월 동안 최대한 만들어보자죠. 그 만족을 조합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 케어받고 있다는 것에 만족을 해야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엄마도 그걸 지금 고민하고 제일 계시거든요. 불만족이 교사들한테 불만이다. 이건 100% 진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사들도 어쨌거나 조합원들한테 마찬가지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도 알고 싶으나 우리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공동육아의 원칙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며, 우리가 만났듯이 헤어질 때도 서로가 이런 것 때문에 난 이렇다 그렇게 헤어져야지, 나 헤어집니다, 나 혼자 보내고 그러지 말고, 나 그렇게 해서 나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만남도 부드러운 거지. 그래서 그 아름다운 헤어짐, 만남을 갖고 싶어 해서 그랬으니까, 그 누구도 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만 좀 시간 주세요. 힘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만 좀 주시면 제가 고민하고 같이 공부하고 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 그때 가서 또 토의해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논의가 도니까, 근데 문제의식은 좀 공유한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우리 쫓겨나 더 이상 그럼. 결국 계약금을 포기하고 새로운 임시터전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퇴근길 복도방으로 출근하는 아빠들 덕에 기적같이 효성동 터전이 구해졌다. 이때부터 새로이 방과후도 문을 열게 되었다. 선생님 한 분의 아이 2명.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임시터전이 너무 멀어 아침에 아이 부모가 출근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 사상 초유의 등교화마를 실시하며 힘겹게 방과후를 꾸려나갔다. 이거 저기 꼭 저 알았지? 알았지? 옆에 가자. 부모들의 애간장이 끓든 말든 천장에서 비가 새고 비좁은 터전이지만 아이들 소리로 골목이 시끄럽다. 예람이나 찍어줘. 예람이 왔어? 우리 예람이 이렇게 컸어? 갓난이. 너무 이뻐졌다, 예람아. 갓난아. 예람아 안녕. 안녕. 이뻤나? 아이들의 눈이 크게 벌어진다. 해맑은 10년의 세월 중에 8화를 함께했던 우리들의 터전이 철거되는 날. 오늘만큼은 새 집에 대한 기대보다 정든 집에 대한 추억이 더 크다. 천천히 제가 되어가는 우리 집을 지켜보며 지나간 우리들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접어둔다.
여기서 나오면 되잖아. 두번 게 두 번. 집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예쁘고 튼튼한 집 지어서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조합원이 많이 늘어서 이 집도 얼른 좁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 여는 날 기다릴게요. 삐삐 안녕. 자연이도 안녕 해봐. 학원 가서 밤 10시에 오니까 애들은 뭐 우리는 지장 없어. 근데 이 집이는 야간 갔다 와서 잘나니까 시끄럽지. 이 집이는 야간 갔다 와서 잘나니까 시끄럽지. 딴 거는 없어. 맨날 아버지가 저거 해도 그래. 그럼 이해해야지 어떻게. 이어지니까 이해하고. 이해 안 해주면은 못 지지. 그래. 이해 안 해주면은 이해하고 살아야지. 이해 못 지겠죠. 그래. 이해하고 살아야지. 아니 집 차려졌으니까 이양하는 거 부자 되면 좋죠. 그럼, 애들 많이 부자 와서. 애들 많이 와서 부자 되면 좋아. 네, 아이들이 새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이니까 아이들만 생각하고 아이들만 위해서 좋은 집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터전에서 해맑은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맛있어요. 드디어 집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다. 새 집에 들일 살림 마련에 부모들의 마음도 들썩인다. 엄마들한테는 벼르고 별렀던 새 냉장고를 드리는 일이 가장 먼저. 오랜만에 아빠들의 사포질에도 힘이 들어간다. 철없는 신혼부부 살림나듯 날마다 들락날락 이것저것 필요한 걸 궁리하는 일이 즐겁기만 하다. 가만 있어봐. 이 차 타고 다니는 게 별로 유리한 게 아니잖아. 왜? 가서 집 내리고 오면 또 실어야지. 아니 또 여기서 실게. 쉬면 되지. 계속 힘을 치고 그나마 해도 차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차에서 쉬잖아. 아니 별로 안 한 거 같은데. 너 오늘 계속 이거 봐. 그건 우리 거 아니지 않아요? 이거요? 어. 싱크 되지 않아 그거? 아니요 바닥에 있던 거. 아. 그게 그 조리대로 있던 거? 네.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 집 거야. 이 집 이 집 싱크대야. 이 집 싱크대. 어디 붙어 있었는데? 부엌이 가운데 있던 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디 중간에 붙어 있던 건데 우리가 식기 건조기를 놓으면서 이거 금방 내려야 되는데. 내려요. 모래놀이 타야지. 타고 오는 거. 4억 주고 사면 돼. 누구라도 욕심 나면. 4억? 여기다. 딱 좋잖아요. 이따가 가서 로또 살 테니까. 둘째 낳지 마. 벌써 셋째를 계획해. 농담이에요. 정부에서 이런 것 좀 지원해줘야 돼. 돈 아까워서 애를 좀 낳아서. 둘째가 한 몇 년 다녀? 기증 녹음한다. 농담이다. 농담 편지.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 보내? 무슨 돈? 4만 원. 보냈잖아. 언제? 4만 원 보냈어. 보냈어? 확인도 안 해보고 안 보냈다고. 확인 없으니까.
그건 어떻게 했어요? 뭐 감개무량하죠. 그럼이 네. 지금 아마 나중에- 애간장에 다 달았을 거야. 무슨 애간장? 하도 고생을 많아서 많이. 고생? 마음고생. 끝날라고 하니까 심심하다. 심심해. 공동주택 줘야지. 가자고 다람동으로. 다른 프로젝트도 어? 하나 또 추진해. 가자고. 일단 공동 대지를 매입해서 그냥 가봅시다. 어. 정해 8월 25세 신묘일에 공동육아 해맑은 어린이집 조합원과 교사와 아이들 일동은 여기 계양구 계산 일동 971-4번지에 새 터전을 완공하여 삼가 천지 신명께 정성을 다하여 고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공간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마음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난히 파란 하늘. 오랜만에 고된 마음, 힘든 기억들을 내려놓고 봄바람에 젖어본다. 내 아이 잘 키워보자고 해맑은 문턱을 들어섰던 우리들. 집 한 채 지으면서 참 많은 꿈을 꾸었다.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했던 많은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아이들은 잘한다. 언젠가 우리도 해맑은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이 터전을 가꾸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해맑은은 아이들이 크게 숨쉬고 마음껏 뒹굴 수 있는 작은 숲이다. 그 숲을 가꾸며 어른들도 함께 자란다. 우리는 서로에게 모두 작은 희망이다.